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연재해로 수능이 연기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네. 예, 수능 이전 학력고사 시절에 이제 1992년 시험지 유추 사건이 좀 있었어요. 20일 정도 학력고사가 연기되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에피소드 있었는데 올해처럼 천재지변 이래가지고 이건 사실 절대 다수가 뭐 이재민도 발생하고 이렇기 때문에 시험이 연기된 건 처음인데 일주일 연기되면서 그 후에 일정도 자동적으로 지금 일주일씩 연기가 되는 게 교육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치선생님 조정된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그 교육부에서 박춘남 차관께서 이제 수능 연기 이제 후속 조치 발표가 있었고요. 우선 수능 피해가 많은 지역이 이제 그 당해 지역이 포항 지역인데요. 포항 지역에서는 수능 고사장을 수험생들에게 이제 21일까지 다시 안내한다고 하고요. 여기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안전 때문에 고사장이 파손된 것은 어떻든 검증을 하고 전문가들이 이 고사장을 바꿔야 되는지 검토를 한다고 하고요. 수능은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일주일이 연기됐습니다. 23일 날 목요일에 다시 이제 되고요. 그러니까 수능이 일주일 연기되면서 그 이후에 있는 입시 일정들이 전부가 다 일주일씩 그대로 같은 요일을 지켜가면서 일주일씩 연기되었다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12월 12일이 수능 성적 통지가 이제 발표될 거라고 합니다. 이제 보면 사실은 12월 저희가 6일 날 수능 성적 통지가 발표가 돼 있는데 일주일 뒤면은 12월 13일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든 앞에서 일정을 조금 더 당겨보자는 차원으로 성적 처리도 이제 20일에서 19일로 할 정도 당겨서 12일 날 이제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시 모집의 원서 접수는 금년 이제 말이죠 12월 31일에서 내년 1월 2일까지인데 이 일정도 그대로 일주일 수년을 해서 내년 1월 6일에서부터 1월 9일까지 그 기간 내에 대학에 정한 원서 접수 기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제 최종 확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뭐 논술 일정 같은 경우나 면접 일정들이 있는데 그것도 대학이 협조를 해가지고 뭐 당연히 또 늦춰지는 걸로. 예, 맞습니다. 이제 그게 사실은 전체 그 수시에 6번을 지원을 할 때 저희가 상당수 학생들은 대학별 고사의 논술과 면접이라든지 또는 뭐 적성이라든지 이런 일정들이 중복되지 않게 나름대로의 그 입시의 그 일정 전략들도 짜서 지원을 해놓은 상황인데 그게 이제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일정이 겹쳐지게 되면 내가 원래 2번의 기회로 다 이제 면접이나 논술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아마 대학에서도 가지고 있는 일정들을 그대로 일주일 수년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수시의 지원 기회 그리고 응시 기회를 그대로 살려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왜 모두 다 미루어져야 되느냐에 대한 단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9월 달에 수시 원서 접수를 할 때 학생들이 대학별 고사가 겹치는 대학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걸 토요일, 일요일 또 그 다음 주 토요일 이렇게 조정해서 원서를 써놨는데 갑자기 이게 뒤죽박죽 돼버리면 지원 기회가 박탈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자연 수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성적 통지만 하루 정도 더 빨리 발표되는 거고 아마 나중에 이제 추가 모집 기간을 좀 단축해서 대학의 3월 개학 시기를 좀 맞추려고 하는 것도 아마 일정표에서 어제 좀 발표가 된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보면 사실은 추가 모집에 대한 우리의 이제 개념들은 지금 잘 없어요. 왜냐하면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고 그 두 개 일정이 다 끝나고 나면 대학에서 이제 그 학생들을 다 선발하지 못했을 경우에 추가 모집을 하고 또 이제 금년에 수시 정시에서 안 된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추가 모집을 통해서 대학에 지원할 기회가 있는데 그 일정들을 조금 더 압축해서 가져가면서 전체적인 일정은 맞춰서 내년도 이제 대학에서 그 학생들 뭐 학사 일정은 지정이 없게 하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님들이 추가 합격과 추가 모집을 좀 혼돈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추가 합격은 원서를 쓴 대학에 이제 대기번호를 받고 계속적으로 연결이 하는 거고 추가 모집은 어떤 대학에도 합격이 안 돼서 정시까지 끝나고 정원을 못 채운 대학이 만약에 이제 공지를 하고 다시 원서를 쓰는데 그때는 또 원서 접수 제한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떻습니까? 학원과 제자들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일주일 연기되는 거에 대해서 학생들 뭐 불만이 있거나 뭐 이런 건 없죠? 아이들이 정말 단 한 건도 불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험 공정해야 되는데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서 포항의 그 6천 명의 학생들이 지금 시험을 못 보게 될 뻔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기죠. 그런 것에 대해서 막 학생들이 전혀 다 공감하고 인정할 부분 다 인정하고 정말 따뜻한 휴머니즘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요? 대단합니다. 선생님 주변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 뭐 선생님 있었어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뭐 아니고 댓글 같은 거 이렇게 좀 보면 아니 우리는 다 모든 걸 맞춰놨는데 너네 때문에 이게 뭐냐 뭐 근데 사실 뭐 이건 우리가 얘기할 사항은 아닌데 이게 지금 그 피해 사항을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상당히 심각했어요. 심각하죠. 그러니까 뭐 일부 그 댓글에서는 포항 아이들 위해서 전체 수험생이 희생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까지
이제 좀 불만을 토로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분히 휴머니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사담으로 잠깐 얘기했는데 지금도 그 약간의 그 감금 상태에 있는 선생님들이 계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수능고사 그 올해 그 문제가 출제되고 시험이 끝나면 바로 나오셨어야 되는 출제위원들 700분인가요? 800명. 출제위원하고 또 이제 인쇄하시는 분들. 네네네. 700, 한 900명 가까이 900명 걸로 되죠.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못 나오시는 거고. 제 생각은 이제 굉장히 그 폐쇄 공포증 느끼시면서 그러니까 힘들어하실 분도 있어요. 힘들어하시지만 또 좋아하실 분도 있어요. 누가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제 따로 돈이 좀 나오니까. 일일 시간당 30만 원씩. 시간당? 아니, 일일. 하루당. 일당. 근데 아무튼 지금 이 천재지변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수능의 이 그 여파가 다양하게 서울 각지에서 그렇죠. 다양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제 아까 정종수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런 그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능 시험이 일주일 연기되는 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정말 소수를 위한 소수를 생각하고 그들을 우리가 큰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죠. 받아들이는 안아주는 이런 사회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이 자리에서는 꼭 얘기를 안 해도 됩니다만 정말 따뜻한 사회고 살아갈 만한 사회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뭐 아까 감금 좀 힘드시긴 하겠지만 나오시면 충분히 보상이 되시겠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가를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빨리 좋은 대통령 뽑아서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잘하셨어요. 교체가 됐던 거죠. 알겠습니다. 자, 전 정권이었으면 어땠을까 좀 끔찍합니다.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이 일주일 연기되면서 이제 당황하고 혼란스러웠겠지만 시간이 점진적으로 지나면서 어차피 천재지변이었기 때문에 마음을 다잡고 우리가 점검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겠 텐데 연기된 수능, 수험생의 점검사 뭐 이런 걸로 좀 볼 텐데 먼저 수능고사장의 이제 변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데요. 네네. 아까 우리 선생님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원래 포항 지역의 수능고사장이 단 4곳 빼고는 거의 피해를 입었다고.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피해 사실 다 하긴 하겠지만 그러면 이게 뭡니까? 고사장이 바뀌면서 21일까지 다시 안내를 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포항 지역에 있는 학교죠. 고사장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안전 점검을 전문가를 통해서 안전 점검을 받고 아이들이 이제 수능 시험을 보는데 뭐 안전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검을 받고 그대로 이제 뭐 하든지 아니면 옮기든지 아마 이런 결정이 날 것 같고요. 나머지 지역은 기존에 이제 고사장이 그대로 유지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사실은 생각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지만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금 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이제 그 예비 소집을 통해서 고사실 내가 시험 볼 장소가 여기다라고 이제 책상이나 이런 거 다 확인했거든요. 맞습니다. 다 알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어떻든 간에 다시 시험실에 내가 앉는 좌석은 다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떻든 뭐 21일까지 이제 안내를 하고 22일 날 각 교육청이나 시험장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예비 소집을 별도로 해서 다시 이제 내가 시험실과 시험고 좌석을 안내받는 것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22일 날 일단 뭐 이게 초유의 사태긴 한데 다시 또 예비 소집에 무조건 애들한테 이제 가야 된다. 그래서 고사장 학교는 똑같은데 교실이 바뀔 수 있거든요.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포항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은 안전한 어떤 고사장이 확보되면 또 그쪽에 가셔가지고 21일까지 발표되고 22일 날 예비 소집이니까 23일 날 준비했던 어떤 실력 발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자, 두 번째는 이제 많은 분들이 시험지 유출에 대해서 또 걱정을 많이 하세요. 지금 어떻게 이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손을 써놨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이제 이게 지금 시험지가 다 어디가 있냐면은 교육청에 가 있거든요. 교육청 거기 다 잠가놓고 경찰분 한 분하고 또 관리직원 한 분하고 딱 사수하고 있으니까 추가 인력도 맞습니다. 배치되고 그랬다 그러니까 추가 인력들이 배치가 돼서 사실은 저희가 이런 걱정을 하면 안 되는데 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제 또 뭐 대비는 해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을 대비를 해서 보안을 또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정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진짜 이게 유출과 관련된 연관된 얘기인데 일부 누가 그랬는지 내 기억이 안 나요. 너무 많은 분들 어떻게 그래서 아니 정말 엉뚱한 얘기도 하신 분이 있어요. 어떤 얘기 하셨는데요? 아니 수능 일주일 연기하고 그냥 포항 애들만 다시 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그분들을 위한 문제 출제는 누가
누가 하냐고 뭐 이런 거. 아마 사회적인 비용이 더 많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알겠습니다. 자, 수험표를 재활용. 이게 발부된 수험표를 그대로 쓰는 거. 이거 선생님 이것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수험표는 뭐 잘 보관했다가 23일 수험 볼 때 이제 가져갔는데 시험실 고사장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크게 이제 바뀌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가서 이제 보면 되는데 내가 앉는 자리 자체는 이제 바뀌어져 있어서 네네. 지금 이제 내가 받았던 수험표는 그대로 유지해서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튼 그 장소에 갔는데 이전에 내가 일주일 전에 확인했던 장소하고 다르니까 내 이 수험번호를 가지고 새로운 이제 내가 고사실을 찾아서 좌석을 확인하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수험번호도 사실은 뭐 잊어먹거나 그런 것도 안 되니까 잘 보관을 하고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학생들 입장에서는 저도 뭐 사실은 그러긴 합니다만 어디다 뒀지 막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정말 잘 보관을 하고 잘 확인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수험생 중에는 수험표 분실.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고사장에 본인 신분 확인할 수 있는 거 가지고 가서 그렇죠. 신분증을 가져가야죠. 네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좀 미리미리 좀 아니 이게 있어요. 꼭 학생들 중에 인천공항 갔는데 여권 안 가져온 거야. 아니 일반 성인들도요. 정말 뭐 소위 말하는 영업이라든지 대단한 마케터들도 이제 사실은 뭐 해외 출장이 잦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깜빡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우리 수험생들은 아까 학생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올해는 그럴 일이 좀 가능성이 높습니다. 있어요. 기존에 발부된 수험표 그대로 보관하시고 만약에 분실했다면 이제 지금 시험 예비 소집 전에 선생님하고 논의하셔가지고 대책을 논의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게 우리가 기후예요. 애들 다 알아서. 네,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수능 이후에 이제 대학별 고사입니다. 논술, 면접, 적성 이런 것들이 이제 치루어지게 되는데 대학마다 달라요. 시간 다르고 날짜 다르고 이 부분도 뭐 일정 조정 지금 대학들이 다 발표했죠. 김준 선생님도 뭐 학생들한테 다 연락 받았을 텐데. 네,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혹시 또 불안한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좀 이거 팁을 드리면. 어찌됐든 대학에 직접 확인하는 방법. 그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학의 홈페이지에도 다 공지가 돼 있겠지만 불안한 사람들은 반드시 확인하고 뭐 시간이 바뀌거나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날짜 그대로 가고 시간도 그대로 가는데 혹여 어떤 대학의 사정에 따라서 이게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도 좀 미리 좀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일정이 다 일주일 수년됐다고 하지만 저희가 이제 뭐 크게 뭉뚱그려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 학생들이 지원한 대학과 또 학과와 또 뭐 시험 보는 장소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너무 뭐 안일하게 좀 대처하지 마시고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한 번 더 내가 시험 볼 장소라든지 아니면 그 대학 그 학과에서 내가 시험 보는 그 시간이라든지 변동이 없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수시 지원했던 대학들 다시 한번 다 돌이켜보면서 한번 일정이라든지 시간 점검하는 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단 뭐 포항 지역 5.4 지진 그리고 여진이라고는 하지만 4.몇 그것도 사실은 강도가 크죠. 지진이 난 후에 또 여진이 4.몇이면 엄청난 피해가 그러니까요. 이게 있는데 계속되고 있어서 우리 경북 포항 지역에 특히 있는 수험생들이 불안해요. 뭐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들은 일주일 수년돼서 오히려 더 내가 수능에 대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 뭐 이렇게 시간이 세이브되는 측면도 있는데 어찌됐든 지역별로 뭐 좀 다르죠. 대피소에서 이제 그 한 학생이 담요를 무릎에 얹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수험생 사진을 제가 봤는데요. 이건 안쓰럽다. 정말 뭐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동양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에서 보면 참 대단한 학생들의 어떤 뭐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학생인데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 대한 뭐 배려는 사실은 뭐 국가적으로는 어떻게 되고 있다고 보이지긴 하는데 그 당사자들이 마음을 조금 더 견고하게 강하게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최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더 마음이 애틋하신 거예요. 연고가 또 그쪽에 있으셔가지고 눈물이 글썽글썽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마음이 정말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그쪽 뭐 사실 저희 이제 조카나 또 몇 명이 빼서 수험생들이 근데 얘네들 입장에서 보니까 이제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지역적으로 보면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시간을 많이 벌어서 하지만 우리도 시간은 벌어졌는데 그 시간을 활용하는 마음의 어떤 지금 이 상황들이 여유가 있고 많이 다를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어떤 뭐 긴장감이나 불안감을 같이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다는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뭐 일주일 시간이 일단 더 추가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게 본인의 환경에 어떤 뭐 우열을 따지기보다는 이 시간을 제대로 좀 많이 활용을 해야 될 텐데요. 위기 상황 기회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까? 네. 또 뭐 저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아요. 굉장히 구체적인데 대치동 어머니께서 일주일 연기된 건 상위권이 유리한가요? 중위권이 유리한가요? 뭐 이런 질문까지도 예상치 못했던 네. 질문에 바로 제가 대응을 어떻게 했냐면 네. 아무래도 멘탈이 강한 학생들이 유리하지 않겠냐. 상위권 유리하죠. 네. 그러면 상위권 학생들이 남은 기간에 좀 충분한 어떤 학습 보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어머니가 제보를 하셨는데 중하위권 아이들은 뭐 수능을 1년에 한 번 치르는 이벤트로 생각하는 학생도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수능 전날 네. 집에 안 들어가는 아이들 막 쫓아다니시면서 들여보내셨다. 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네.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기회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뭐 뜻밖의 일주일 위기를 기회로 네. 이런 주제가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들한테 한번 여쭤볼 텐데 다시 공부를 시작할 수험생들에게 우리 정진 선생님부터 조언을 좀 많이 해주시죠. 좀 역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주일은 점수를 올리기에 긴 시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망가지기엔 충분한 시간입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반대로. 네. 그래서 일단은 점수를 내가 몇 점부터 올리겠다는 그런 마인드를 갖는 것보다는 네. 일주일 미뤄졌던 생각을 머릿속에 지워버리고 아예 지워버리고 일주일 정말 남았구나 라는 멘탈을 갖고 거기에 포커스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네. 사실 제가 이제 학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뭐가 연락이 왔냐면 선생님 여행 가시는 거 있지만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무료로 좀 수업해 줄 수 있겠느냐. 특강, 무료 특강. 네, 함께 해야겠다. 그래서 일요일날 잡혀 있어요. 네. 그 특강이 네, 저 목동인하고 잡혀 있는데 네. 사실은 국어 지원자는 별로 없습니다. 네. 지금 대부분 다 학생들이 어쪽을 지원을 많이 하냐면 네. 사탐과 가탐 쪽에. 네. 탐구에. 그 부분이 좀 탐구 영역이 좀 약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해서 네. 그쪽 부분에 많이 좀 집중해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내가 사탐 가탐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거기에 몰빵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제일 좋은 학습법은 뭐냐면 국어, 수학, 영어 혹은 사탐 가탐. 이거 너무 중요하다. 네. 시험 보는 시간대로 네. 자기가 또 모의고사 문제를 통으로 구해서 풀려고 하지 말고 네. 약한 부분을 골라서 그 시간대에 맞춰서 공부하는 거 그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저도 이제 방송 전에 대치동에서 설명을 하고 이동했는데 뭐 올라가는 학년들 어머니들도 앉아 계시고 실제로 이제 재수생 어머니들도 오셔가지고 하시는데 진짜 애들이 탐구에 대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집중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게 소위 말하는 밸런스인데. 밸런스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정진 선생님 말씀 중에 본인은 얘기해 놓으셨고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일주일이 연기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 수능이 그냥 일주일 남았다고 생각해라.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5일 남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 이 시점에서는 처음에 우리가 어떤 수능 D-Day의 어떤 작전을 짰던 것처럼 그대로 가는 게 맞다. 근데 또 이제 학생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저 창고서 다 버렸는데요. 뭐 교재 다 버렸는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 많이 버려요. 네, 버려요. 왜 버리냐고 또 어떤 어머니는 뭐 이렇게 얘기도 하죠. 뭐 이게 쉽게 몸에 묻은 때를 이렇게 떨궈버리고 싶은 거예요. 전날. 네, 전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아까 그 학생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뭐 세로 시간을 본 게 아니라 연습을 한번 했잖아요. D-Day가 정해져 있고 그 D-Day 7일 전서부터 우리가 해왔던 것을 똑같이 하면 좋은데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사실은 될 수가 없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교재도 없고 모든 걸 다 이 시간에 맞춰서 다 털어버리고 끝내려고 했는데 다시 또 일주일이 주어지니까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에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어떤 부모님께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금년도에 쭉 봤던 뭐 모의고사, 뭐 교육청 시험이라든지 6월 9월 모평 시험 있지 않습니까? 그 시험들을 그대로 이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뭐 교육청대로 출력을 해서 다운받아 출력을 해서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날마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1, 2, 3, 4교시에 맞춰서 그 시간 그대로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알았던 걸 또 풀어보면 어때요? 그건 뭐 더 이제 그 기본 점수를 더 딸 수 있는 부분이고 6월 9월 모평 풀면 또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제 틀렸다거나 잘 모르는 부분들은 개념적으로 한 번 좀 다시 좀 리마인드 해보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는 게 사실상은 D-Day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훌륭한 준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교재를 새로 산다거나. 제가 볼 때 부담이 더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책을 샀는데 그걸 얼마만큼 어떻게 볼 것이며 다 봐야 돼요. 어디를 봐야 돼요.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다음에 새로운 문제집이 또 수능 유형이다. 벗어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심지어는 몇 년 전 문제를 갖다 다시 재탕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초 선생님 말씀하신 이 내용 있죠? 이거는 어떤 문제? 꼭 좀 새겨 들으시고 그거 올해 6월 9월 모의평가 다시 다운받아서 시간 정해놓고 다시 풀어보는 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일 동안 정말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요. 아주 좋은 아까 정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시간대별로 할 수 있는 공부이기 때문에 수능 시험 당일날 수능 시험 시간에 맞춰서 그 시간대 공부를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탐구영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찌됐든 이제 학생들이 수능 고사장에 빈손으로 가진 않아요. 단권화 시켜가지고 자기 어떤 노트들이 있을 거니까. 난 교재 버렸는데 나는 참고서 다 버렸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사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학생들이 보면 또 그렇게 성적이 상위권은 별로 어때요? 그런 학생들은 선생님 보셨을 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가요? 잘 안 했던? 우리가 이제 지금은 또 학생들 아프니까. 그래 알았어요. 그런 얘기를 늘 더 아프게 하지 말고 여기까지 딱 하고. 제가 이제 그랬어요. 저는 좀 결단 하나 먹은 게 뭐냐면 이 시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또 입시 본색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서머리집을 제가 하나 또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좀 국어. 근데 지금 볼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제가 오픈 허락하시면 우리 입시 본색 다운받을 수 있도록 오픈해 놓겠습니다. 제작진한테 미리 얘기 안 하셨어요? 지금 갑자기 그냥 불쑥. 네. 훌륭하십니다. 저들이 더 당황하고. 아니, 오픈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면 TBS 국어대표 강사거든요. 아니, 1교시가 국어지 않습니까? 1교시를 잘 타야만 2, 3, 4교시가 다 잘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정준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상황에 이제 대응하면서 누구나 예측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학원으로 와라, 우리 학원에서 공부해라라고 11월 15일 날 밤에 학원생들이 전부 다 문자 보내서 다시 학원으로 불러오는 그런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장소가 없고 힘드니까 또 부모님도 걱정하고 내일 학원 문 열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 와라. 우리는 준비돼 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끝까지 어떻든 간 학생들 케어해주겠다 이런 부분이 있죠. 근데 정준 선생님도 진정 선생님이시네요.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번에 약속했던 것처럼 이제 애들 EBS 연계 교재도 다 버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별표로 모은 것들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오늘 혹시 허락하시면 우리 저 방송에서 허락하시면 입시 본색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나가니까 아니 특히 영어 절대평가 때문에 또 비중이 국어가 또 많이 중요해졌으니까요. 또 1교시 멘탈적으로 일단 수능이 연기됐다라는 심적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첫 단추 잘 깨야 됩니다. 이게 첫 단추를 깰 때 힘이 많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정 선생님 주는 자료로 학생들이 힘 빼면서 도움 무조건 된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게. 우리가 이제 어찌됐든 컨디션의 난조가 왔어요.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 날에 맞춰가지고 바이오리듬을 거의 다 맞춰놨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다 잡고 이제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입시 전문가 또 이치우 선생님 또 과목 전문가에서 우리 국어 선생님이신데 어떤 선생님들만의 일주일 로드맵을 좀 우리 이치우 선생님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첫 번째 어떻든 시간을 조금 느슨하게 하지 말고 교시별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시간대별로도 괜찮고 아니면 교시별로도 괜찮고 좀 촘촘하게 조금 짜서 이제 세밀한 계획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가장 좋은 거는 자기 주도 학습이라고 생각해요. 그 시간에 맞춰서 내가 스스로 이제 뭔가를 할 수 있으면 효율적인 시간 활용이 가능한데 이제 강압되고 강제되면 사실상은 이 상황에서도 더 힘들어지는 게 올 수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가 잘 통제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자기 주도 학습이 이제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나 학원이나 가서 그 나름대로 의 공간 안에서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이 주어진 시간을 나누면서 이제 가는 전략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성적이 잘 나오고 잘 되는 과목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과목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본인 스스로가 취사 선택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영역, 모든 과목에 아까 정경 선생님 말씀하신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기간 내에, 이 시간 내에 내가 정말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래도 나한테 성적을 좀 올릴 수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해서 그 부분만 하면 정말 이 남은 시간들이 우리 학생들한테는 1점 1점 한 문항 한 문항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도 좋은 말씀 있어요. 42.195km를 이제 뛰었단 말이에요. 마라톤을 했죠. 네, 뛰었죠. 근데 지금 더 뛰어야 돼. 체력도 지금 고갈 상태일 거라고 멘탈로도 무너지고. 꼭 저는 이제 공부 외적인 것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더 좋다. 그래서 한 11시 반쯤 이전에 좀 자고 그다음에 반드시 밤에는 한 운동을 좀 해줘라. 유산소 운동을. 그다음에 6시 30분에는 깨라. 아침에. 왜냐하면 2시간 이후에 내가 깨니까. 그런 규칙적인 습관을 들이는 거. 그다음에 카페인 같은 음료들 안 먹는 거. 그다음에 새끼 식사 꼭 챙겨 먹는 거. 이런 건강 바이오리듬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학생들도 학생들이지만 실제 이제 첫 자녀를 두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D-Day 수능 날에 모든 것을 맞춰놨던 어머님들도 계세요. 스케줄도 스케줄이지만 여행 스케줄 이런 것들은 이제 이미 다 지나간 이야기고 성숙한 부모님들이 또 옆에서 불안해하시면 안 되거든요. 오히려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일찍 일어나고 좀 더 일찍 자는 거 학생들에게 요구하셨다면 그런 모든 환경을 또 조성해주기 위해서 옆에서 서포트를 또 학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 뭐 이거 봐라 저거 봐라 막 어디 가서 모의고사 봉투 사와가지고 풀어봐라 이런 거는 좀 부모님들이 조금 더 지혜롭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머님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전쟁에 나가서 장군이 심약하게 흔들려요. 내가 전쟁에 질 것 같아. 그러면 그 다음에 어때요? 밑에 있는 부하들은 그냥 다 그냥 뭐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때일수록 어머님들께서 더 태어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 포항에든 더 힘들어. 아무것도 포항에 안 사는 것만 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들 있죠. 태어난 척하는 거.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는 게 어머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이런 태도는 오히려 수험생들에게 굉장한 그 심리적 부담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얘기에 뭐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자, 지금까지 천재지변으로 연기된 수능, 위기를 기회로라는 주제로 우리가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